음력으로 2월 제석달은 용동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할머니가 내려오실 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2월 음력으로 2월 1일부터 내려오셔서 15일 되면은 올라가신다고 하지만 따라온 또 수배들이 또 있어요. 수배들까지 다 올라가려면 21일이 되어야지 다 끝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석달은 또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에서 시험과 뭐 우리 재판하듯이 점수를 매겨야 된다나 이제 그런 달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2월 27일이 되면은 신께도 이제 성적이 올라가서 책정을 하죠. 신에서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다. 이 사람은 조금 나쁘게 살았다. 그걸 판단해서 이제 신에서 이제 그 해, 다음 해에 이제 더 복을 주실 건지 좀 힘들게 하실 건지 정해진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또 바람달이라고 해서 이사나 결혼을 중요한 일들은 하지 않았고요. 불자님들도 절에 가시지 않았다고 해요. 제석 할머니께서 너무 까다로우셔서 비린 거, 누린 거 싫어하시거든요. 가정에서도 제석달이 되면은 주방에서 생선을 굽지 않고 비린 것을 요리하지 않았거든요. 제석줄이 센 제자들도 비린 거, 누린 거 다 이렇게 가리는 게 좋고요. 저 역시도 제석줄이 조금 딴 제자보다 센 편이라서 음력 2월 1일부터 그진 2월 끝날 때까지 3월 초까지는 저도 비린 거, 누린 거 먹지 않고요. 제석달이 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음식을 가려요. 저도. 왜냐하면 가릴 때와 안 가릴 때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금 많이 가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 경험이고 그냥 제 입장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제석달이 되면은 제자들은 모든 이제 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제석 할머니 상을 차려요. 상을 차려서 할머니를 먼저 빌고 모든 맞이를 올리는데, 제자들은 제석풀이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제석풀이를 할 때는 오색천으로 몸을 닦아내고 오색천으로 몸을 찢고 동쪽에 있는 나뭇가지에 묶고 하거든요. 그 나뭇가지에 묶어서 소재종이를 올리는 이유는 이제 제석살을 이제 풀어주려고 이제 애원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제석달에 넘길 수 있도록 천상에 고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석풀이를 하고 있고, 제석 할머니 또 이렇게 유래가 있어요. 유래가 있는데, 딸의 손을 잡고 내려오시면 바람이 불고 며느리 손을 잡고 오시면 비가 온대요. 왜냐하면 딸의 다홍치마가 휘날리게 해서 예뻐 보이라고 그렇게 하시고, 며느리를 데리고 내려오시면 이제 비를 내리게 하는데요. 다홍치마에 비가 다 젖어서 예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며느리가 내려오면은 비가 많이 오는 해는 풍년이 돈다 하고 그렇게 또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봤을 때 한편으로는 딸은 시집 가면은 남이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는 평생 내 식구라서 할머니가 이제 풍년이 들잖아요. 내 식구니까 더 이 속에서 딸보다는 며느리를 더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 풍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며느리들 힘내시고 지혜롭게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2월달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2월 1일부터 해서 28일까 29일까지 낱낱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말씀은 다 틀리니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제 제석달은 제가 1편에서도 좀 중요한 달이라고 얘기했었고, 2월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왜 2월달에 제가 1회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했잖아요. 그 바람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잘 있지 못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직업들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주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공직이나 뭐 사무직이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자리 있잖아요. 전문직 같은 거. 그런 데 있으면은 바람을 타지 않고 그냥 잘 갈 수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많진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바람을 많이 타는 이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업이나 뭐 개인적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어쩌면 그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풍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다 싶으면 사람이 또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리고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신경계통이나 위장이나 두통, 그 허리 이 부분이 되게 안 좋아요. 왜? 나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허리하고 신경계통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바람이 많이 치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근데 이제 왜 또 위랑 두통이랑 또 생기냐 또 물어보신다면 제석달에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좀 신경이 예민해요. 예민하고 화가 많아요. 화를 좀 잘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예민하니까 두통이 오고, 그쵸?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가 안 좋아지겠죠. 좀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예민하니까 말이 좋게 안 나가잖아. 그래서 말로 흉하고 말로 망하거든요. 6월달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하시는 게 살아가는 데서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소심하고 잘 토라져요. 잘 토라지고, 그래서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운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혼자 외롭다 보니까 밤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밤에 일 종사하는 사람들. 응. 평균적으로 밤에 이제 잠이 안 오겠죠. 밤에 일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일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또 이걸 또 보시는 분들은 공감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도 그때 태어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바람이 많이 치기 때문에 내가 바람이 안 치도록 좀 조언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또 결단력이 없어요. 결단력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주관이 있는 듯 보이지만 결론은 흔들려서 자기 주관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또 제석달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자면 여름 나무는 이제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잘 풍성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부러지지 않는데 제석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춥잖아요. 겨울 나무거든요. 겨울 나무는 이제 물이 잘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메말라 있잖아요. 메말라지니까 잘 부러지죠. 그래서 좀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잘 부러지니까 신경계통에 허리계통에 안 좋고, 이게 어쩌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좀 쉽게 풀이가 될 거예요. 그런 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 물이 부족한 분들은 사고수도 많고 낙매수도 많거든요. 그래서 용신에 팔아줘라, 용신에 팔아줘라 이런 소리 많이 해요. 용신에 팔아주는 건 이제 바닷가에 이름 석자 올려서 좀 많이 빌어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그러다 보니까 심이 약해요. 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산신에도 바람, 이렇게 산신의 조상의 바람 또 많이 타고 또 상무도 잘 타요. 내 이 몸이 약하니까 잘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도 하셔야 되고, 이제 상가집이나 이제 가실 때 조금 우리가 말하기 비방이라지요. 이제 선생님들 말 다 틀려요. 그거는 이제 갈 때 이렇게 조심해라, 저렇게 조심해라, 그런 조언들을 좀 듣고 갔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석달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선생님들 찾아가서 한번 상담 받아서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들어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가 안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택은 이제 정월달이 많이 하는데 2월 제석달과 조금 관계가 있어서 제가 안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안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과 함께란 영화를 보신 분도 많으시죠? 그분들은 오히려 오늘 제가 말하는 속에서 공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안택이란 지금 제가 현재 여기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집 속에도 지금 신들이 많이 계세요. 주방에는 조왕신이 계시고, 또 터주 대감님, 또 화장실도 계시고, 성주 대감님도 계시고, 삼신, 재성, 신이 다 계신단 말이죠. 이 사는 공간 속에서. 주방에 조왕신을 모실 때는 조를 모셨고, 그리고 성주신을 모실 때는 별을 모셨고, 대감 모실 때는 대감, 억대감, 대감님 모실 때는 콩이나 소금으로 모셨습니다. 원래는 안택을 정월달에 많이 지내시는데, 제습줄이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제석달에 안택을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조왕님께 먼저 빌고 안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집신 받기를 하면서 성주신에게 이제 우리가 논다고 하지요. 그래서 농악으로 첫째 아들은 동쪽으로 청대 신장님께, 둘째 아들은 남쪽으로 덕재 신장님께, 셋째 아들은 이제 서쪽으로 백제 신장님께, 넷째 아들은 북쪽으로 흑제 신장님께, 다섯 번째 아들은 중앙으로 황제 신장님께 팔아준다고 얘기하면서, 팔아주면서 팔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지 신장님께 소원성지 발언이요 하면서 가정 안택을 놀기도 했습니다. 성주씨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터주씨는 이제 부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어리적인 행사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강하신 이제 어머니는 객지에 나가는 이제 자식이 배고플까 싶어서, 이제 배고파서 걱정이 되시니까 조왕에 이제 보게 할머니께, 조왕신에게 아침 밥을 해서 지었다가 올려놓고 점심 되면 또 그걸 드시고, 점심 때 또 지어서 다시 올렸다가 그 밥을 또 저녁에 어머니가 드시고, 그렇게 조왕신을 이제 많이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안택은 거의 1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년에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각 가정의 이제 믿음 따라 이제 틀려서요.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속에서 신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얘기했던 분도 지금 몇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 신들이 건장하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되게 현실이 힘든데, 그 현실을 헤쳐나가려면은 그래도 어른들이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음에 저한테 댓글이나 문자 주세요. 궁금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은 2월 제석달에 보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을 그런데요. 제석 할머니께서 올라가실 때는 마지막으로 해오리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제석 보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사업이나 금전이나 이제 인간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거든요. 금전과 인간의 배신이 다르기 때문에 금전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땅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요. 인간의 풍파가 많기 때문에 일부 송사가 힘들어요. 그리고 역동성이,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역마살이라 하거든요. 그게 강해서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이 좋고요. 화술이 좋아서 영업이나 이제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 식당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고가보다는 저가의 장사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뼈는 강한데 인대가 약해요. 그래서 신경통 계통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 많거든요. 사주에 물이 필요한데 꼭 물보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단명줄이 많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술을 조금 줄이시고 건강을 위해서 생수를 드시고요. 운동을 하신다면 수영이 좋습니다.
보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사주를 통계적으로 제가 얘기해 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후 제석달 말경에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말경에 태어나신 분들은 무슨 일을 시작해도 처음은 좋은데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아쉬운 분들이 많거든요. 성격이 급해서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은 초가집에 누워 있는데 생각은 청와대에 갔다가 집을 짓고 부수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명상이나 오늘에 있었던 일을 잠자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요. 모순이 있는 일이나 급하게 행해서 일을 다시 행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건강은 이제 두통이나 불면증에 고생하신 분이 많거든요. 간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잠자실 때는 서북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는 것보다는 동남쪽으로 자시는 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으세요. 혹 자다 보면 가위에 눌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미등을 켜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제석달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앞편에 나오는데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이 있어야지 돈도 벌고 재물도 지키고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때 급하게 빨리빨리 먹고 맵고 짠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사를 하실 때 천천히 드시고 맵고 짠 것보다는 순한 것이 드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고요. 빨간색, 청색 과일이나 채소가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끓인 물보다는 생수 한 잔을 드시는 게 보약보다 도움이 됩니다. 집은 아파트보다는 흙을 밟고 살 수 있는 주택이 좋으니 참고하시고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석달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천신만신 들어보셨죠? 제가 기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석달에 기도할 때는 용신이 좋은 것 같아서 용신으로 가거든요. 또 용신도 사해용신, 허를용신, 소술용신이 있어요. 사해용신은 말 그대로 바다고요. 허를용신은 강이고 소술용신은 이제 땅속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소술용신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소술용궁 쪽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어른들이 2월달이 되면 제석달에 집에서 우물에 이제 백미나 정화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술 용궁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제석달은 처음 기도할 때는 오색천으로 제석풀이를 이제 하거든요. 동쪽으로 보고 있는 나무 가지에 오색천을 묻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제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쑥떡이나 백설기를 올리고 이제 추진 음식이라죠. 전이나 고기, 생선 그런 건 올리지 않아요. 제석 할머니께서 비린 걸 누린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덕보다 실이 큰 것 같아서 저는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신기도를 할 때는 이제 산반, 물반 이제 산이 있지만은 그래도 물이 좀 흐르는 곳에 헬메당 할머니 몫으로 잡아놓은 곳에 가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요. 제숙줄이 좀 강한 제자들은 선왕에 가서 합수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석달 기도는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든데 혹시라도 이제 애동 제자들이 선생님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좌우전당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제석달이면 소술 용궁에서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할매당에 있고 선왕에 있는 이제 팔공산 미륵 장군 땅에서 저는 신도들과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 용신이나 가셔서 초한자를 밝히시고 좋은 기운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